아빠 살려주세요. 동현아 거기서 나와. 아빠가 지켜줄게. 으악. 순간 땅이 찢어지는 소리가 퍼졌고 아이의 작은 몸이 흙더미 아래로 빨려 들어갔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이후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공감되신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서울 양재에 사는 58살 장무연입니다. 제게는 하나뿐인 아들 동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10살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날은 여름 장마가 길게 이어진 날이었어요. 습한 공기가 피부에 들러붙고 산의 흙은 이미 물을 머금어 위험한 상태였죠. 하지만 저는 아이에게 약속을 했어요. 아빠랑 계곡에 놀러 가자. 그 순진한 얼굴을 보며 약속을 어길 수 없었습니다. 산길 중턱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땅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미세한 흔들림이 어떤 재앙의 시작인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10살 동현이는 돌을 주워 제게 보여주며 웃고 있었어요. 아빠, 이거 심장이야. 돌인데 심장처럼 생겼어. 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맑았고 저는 그런 아이가 눈부시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산이 울었습니다. 표현 그대로였어요. 갑자기 산 전체가 깊게 울리는 듯한 굉음과 함께 바위가 뒤집히고 땅이 갈라졌습니다. 아이와 저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밀려났어요. 손끝 하나 닿지 못한 거리는 지금도 제 인생의 가장 깊은 후회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있던 쪽은 큰 바위에 의해 밀려났고 동현이는 바로 아래 급류로 이어진 경사면으로 떨어졌어요. 산사태와 동시에 흙과 돌이 물처럼 흘러내리며 아이를 순식간에 삼켜버렸습니다. 동현아, 저는 온 힘을 다해 외쳤지만 소리는 굉음 속에서 부서져 사라졌어요. 눈앞이 하얗게 흐려졌어요. 뭐가 옳고 그른지 어디가 위인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흙바람과 돌멩이가 얼굴을 때리고 호흡이 막히는 느낌 속에서 단 하나의 생각만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동현이를 찾아야 한다. 정신을 잃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아이의 손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였습니다. 제가 생일 선물로 준 아빠가 널 언제나 지켜줄 거야라고 새겨 넣었던 그 은색 목걸이요. 그 반짝임이 흙더미 사이로 멀어지던 순간 제게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반쯤 매몰된 상태였어요. 그들은 저를 꺼내며 아이의 위치를 물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이 목구멍을 막고 있었어요. 그날 수색은 밤새 이어졌지만 결국 아이는 찾지 못했습니다. 계곡 급류까지 뒤졌지만 흙탕물과 부유물 때문에 시야 확보가 불가능했죠. 사람들은 제가 들을 수 있을 만큼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정도면 아이는 살아남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어떤 말도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 마지막까지 지켜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저를 비틀어 눌렀습니다. 그 후 저는 실어증처럼 말을 잃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그날의 기억을 억지로 묻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묻힌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죠. 그리고 20년이 지나 저는 뜻밖의 장소, 뜻밖의 순간에서 그 기억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제 모든 세상이 다시 흔들리게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시간이 멈춰버렸습니다. 제 삶은 아들을 잃은 자리만 남았죠. 아침 공기가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어요. 기일마다 그렇지만 올해는 유난히 숨이 더 막혔어요. 멀쩡한 하루 같은데도
마음만은 거센 파도처럼 흔들렸습니다. 저는 구두를 신는 손까지 떨리더군요. 아직도 아들의 이름만 떠올리면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동현아, 올해도 아빠 왔다.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차에 올랐어요. 전조등에 비친 제 얼굴이 너무 낯설어 보였습니다. 어쩌면 저는 사고가 난 그날 이후로 늙어버린 게 아닌지도 모릅니다. 길을 따라가며 저는 자꾸만 뒤돌아봤어요. 마치 누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거기엔 언제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쓸쓸함이지만 익숙해질수록 더 아팠어요.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운전기사가 제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 아이 처음 본 날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어요. 닮았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닮았습니다. 눈매도 그렇고 걸음걸이도 그렇고 심지어 저를 바라보는 표정까지도 그랬습니다. 물론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사람이 닮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매일 아침, 매일 대화할 때마다 묘한 울림이 제 안에서 자꾸만 고개를 들었죠. 도저히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오늘은 조금 천천히 가자. 제가 말하자 운전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옆모습이 스쳐가는 순간 저는 이유 없는 불안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도 사고 장면이 제 눈에 선했거든요. 동현이의 손이 제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던 그 순간이요. 빈소에 가까워질수록 숨이 더 가빠졌습니다. 매년 와도 익숙해지지 않는 자리였어요. 차 문을 여는 순간 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갑자기 다리가 풀려 잠시 멈춰섰습니다. 운전기사가 저를 부축하려 하자 저는 부드럽게 그 손을 밀어냈습니다. 이건 제가 혼자 해야 하는 길이었어요. 사진이 놓인 자리에 다가갈수록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액자 하나가 저를 무너뜨리는 게 이상했어요. 하지만 그 앞에 서는 순간 저는 숨조차 삼키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얼굴이 제가 기억하는 동현이보다 더 선명했거든요. 특히 그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까지도요. 제가 사고 나기 전날 직접 채워줬던 그 목걸이. 유일하게 남은 아버지의 흔적이자 동현이가 가장 아끼던 물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제 목에서 나온 소리는 목이 터지기 직전처럼 떨렸습니다. 저는 사진을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가 방금 탄 차의 문이 철컥하고 닫혔습니다. 고개를 돌린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운전기사가 천천히 조문 자리로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그의 발걸음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속 깊은 곳을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옆을 지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잠깐, 그의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 수 없는 공포와 기대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 예감이 너무 커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흔들렸어요. 그리고 제가 떨리는 목으로 물었습니다. 저 사진 속 목걸이 본 적 있나? 그의 눈이 제 쪽으로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그 안에 떠오른 미묘한 표정이 제 심장을 또 한 번 무너뜨렸습니다. 그 아이와 똑같은 눈이었거든요. 그날 저는 아직 모르는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저 이 사진이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요? 제가 중얼거린 순간 숨이 잠시 멎은 듯 했어요. 사진 속 동현이는 마치 지금 이 방에 있는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저는 사진 앞에서 몇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평범한 기일이 아니라는 걸 몸이 먼저 알아차리는 느낌이었죠. 언젠가 다시 보게 될 얼굴이라는
기이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운전기사 민호가 제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어요. 그런데 귀에 닿는 순간 낯설지 않은 따뜻함이 번졌습니다. 괜찮아, 그냥 잠시.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저는 민호의 얼굴을 눈에 담으려는 듯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매와 코선이 내 아들 동현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차이를 무시하고라도 닮은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차마 그 사실을 입 밖에 꺼낼 수 없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바라보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민호 씨는 이 목걸이 본 적 있나? 그에게 묻는 제 목소리는 제 의지와 다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사진을 향해 다가가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릴 때 저와 비슷한 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어요. 마치 잊고 있던 조각을 떠올리는 사람처럼요. 저는 갑자기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억이 난다고? 제 말에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목에 이런 걸 걸고 있는 제 모습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어요. 민호의 말은 단순한 우연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느꼈던 묘한 울림들, 닮았다는 생각을 억지로 밀어냈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 들은 이 말까지. 혹시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달달 떨었습니다. 생각해선 안 되는 가능성이 무서운 속도로 제 안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사고 이후 단 한 번도 완전히 놓지 못했던 희망일지도 몰랐습니다. 민호는 제 표정을 보고 어딘가 불안한 듯 자세를 고쳤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순수했고 저를 향한 두려움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잘못한 건 없어. 그러나 제 심장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면 볼수록 저는 현실을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진 속 아들과 지금 제 앞에 선 이 청년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이 느껴졌습니다. 혈관 깊숙한 곳에서부터 끌어올려지는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하듯 사진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렸어요. 민호 씨, 그가 놀란 듯 제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혹시 당신이 태어난 곳이나 부모님에 대한 기록을 본 적 있나?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보호시설에서 자랐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등골을 타고 서늘한 전율이 흘러내렸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내려앉았어요. 도대체 지금 어떤 진실이 내 앞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걸까요? 저는 사진을 꽉 쥔 채 떨리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느낌은 대체 무엇인가? 다음 순간 그는 조심스레 자신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가끔 이런 흉터를 보면 이유는 모르겠지만 가슴이 답답해져서요. 그가 내민 팔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흉터의 형태는 동현이가 어릴 때 넘어져 생긴 그 상처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 흉터는 어떤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흉터를 본 뒤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고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운전기사는 제 표정을 읽은 듯 조심스레 팔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 팔을 붙잡고 싶었지만 결국 멈춘 손이 허공에서 떨렸습니다. 그 흉터는 결코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동현이가 5살 때 놀이터에서 넘어져 울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생긴 흉터가 정확히 그 위치, 그 형태 그대로였죠. 저는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운전기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흔들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한 채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어린 동현이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도저히 그냥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입술로 겨우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혹시 당신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나? 그는 의아한 듯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1995년 3월 18일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다리를 제대로 지탱하지 못해 빈소 문턱을 잡고 흔들렸습니다. 그 날짜는 동현이의 정확한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밀려왔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생일 중 우연히 같은 날일 수 있다고 애써 부정해봤습니다. 하지만 흉터와 생일이 동시에 일치하는 일은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죠. 저는 바람 한 점 없는 실내에서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제 반응을 이해하지 못하고 걱정된 눈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한 걸음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가 놀라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저는 다급히 말했습니다. 잠깐만 그대로 있어. 그의 얼굴을 마주하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눈매, 턱선, 코끝에 작은 굴곡.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본연의 얼굴선은 변하지 않는 법이죠. 저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이 차례로 맞춰지는 것처럼 머릿속에서 모든 단서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어릴 때 다치며 남은 흉터, 생년월일, 그리고 설명할 수 없었던 낯익음. 저는 조심스레 더 깊은 질문을 꺼냈습니다. 혹시 이름은 어떻게 되나? 그는 아주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정민호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모간이 말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현이라는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의 존재는 제 앞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심장을 눌렀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실제로 들리는 듯 했어요. 그동안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이 바로 제 앞에서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단서가 더 필요했죠. 흉터, 생년월일, 닮은 얼굴. 이제 마지막 단서만 더해진다면 저는 부정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 씨 혹시 자신만의 습관 같은 건 없나? 그 순간 그의 눈동자가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 작은 떨림은 제 안에 또 한 번의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그가 대답하려 입을 여는 찰나 제 심장은 이미 결말을 알고 있는 듯 뛰고 있었습니다. 그가 과연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 그리고 그 답은 제 삶을 어디로 데려갈까요? 회장님,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의 입술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작은 떨림이 왜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이 많아지면 왼손 엄지로 오른손 검지를 이렇게 문지릅니다. 그는 말하며 자연스럽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20년 전 동현이가 겁을 먹으면 하던 바로 그 습관이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과거가 눈앞에서 흐릿하게 겹쳐졌습니다. 산사태가 나던 그날, 동현이는 제 손을 잡기 전에 바로 그 버릇을 마지막으로 보였어요. 혹시 제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혹시 내가 무서울 때 그러는 건가? 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섭거나 마음이 복잡하면 손끝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저는 손등을 쥔 채 떨림을 겨우 잡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닌 동현이만의 버릇이었으니까요. 그 아이는 겁이 많은 대신 손끝으로 마음을 달래던 아이였습니다. 회장님, 이런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자꾸 들리는 꿈을 꿨습니다. 계속 제 이름을 부르며 동현아, 여기 있어 라고 외치는 목소리요. 그의 말은 칼끝처럼 제 가슴을 베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도 회장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무너질 듯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심장이 아니라 기억이 터져나오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어릴 때 기억은 쉽게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박한 순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몸 깊숙한 곳에 새겨지는 법입니다. 그는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목소리의 주인이 저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를 부를 용기가 없었어요. 확신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저도 왜인지 모르겠지만 회장님을 처음 뵈었을 때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에 제가 꼭 찾아야 했던 사람을 만난 것처럼요. 저는 발끝까지 전율이 퍼졌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연결, 기억을 잃어도 끊어지지 않는 혈육의 감각. 그 감각이 두 사람 사이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이 모든 우연을 우연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눈앞의 남자가 제 아들일 가능성이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라 거의 사실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묻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동현이라는 이름을 쉽게 붙일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두려웠습니다. 과연 이 감정은 저 혼자만의 착각일까요? 아니면 운명이 다시 이어지려는 마지막 신호였을까요? 그 답을 향해 우리는 이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는 걸까? 저는 빈소 한쪽 의자에 깊이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무겁게 가라앉았고 숨소리조차 제 귀에는 크게 들렸습니다. 눈을 감으면 흉터가 떠오르고 생년월일이 떠오르고 그 아이의 눈빛이 제 아들이던 동현이와 겹쳐 보였어요. 이제 마음속에서 지원했던 감정들이 무질서하게 밀려왔습니다. 만약 정말 맞다면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못했을까? 저는 스스로를 탓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사고가 난 산길, 갑작스러운 산사태, 제품에서 미끄러져 떨어진 작은 손, 기억 속 장면이 다시 날카롭게 번졌습니다. 저는 그 기억을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하며 살아왔죠.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은 그날의 절망을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살아 있었다면, 그렇다면 나는 20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버지로서 도대체 어떤 책임을 다한 걸까요? 자책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운전기사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고 저는 잠시 숨을 멈춘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의 얼굴에서 또 하나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동현이 어릴 때 감정이 흔들릴 때 지었던 표정과 똑같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잠시 어지러워서요. 제 목소리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죠. 그는 한 걸음 물러섰지만 그의 눈동자엔 아물지 않은 상처 같은 공허함이 떠 있었습니다. 그 표정조차 제게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저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정리하려고 머릿속으로 하나씩 되뇌었어요. 사고 장소는 깊은 산길이었고 아이는 계곡 아래로 떨어져 급류에 휩쓸렸고 구조대는 산사태 지점만 집중 수색했습니다. 시신이 나오지 않은 건 이상했지만 그때는 모두가 아마 더 아래로 떠내려갔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민호의 과거와 동현의 실종 기록이 기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보호시설에서 자랐다는 이야기, 부모 정보가 없다는 이야기, 흉터, 생년월일,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끌림. 다만 저는 한 가지 사실이 두렵도록 선명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게 착각이라면, 저 혼자만의 상상이라면, 이미 부서진 마음이 또다시 산산조각 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쉽게 다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제가 뭔가 실수라도 했습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말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제 눈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보이지 않는 자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아, 정말 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말은 제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아직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죠. 저는 문득 손을 쥐고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무언가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렵고 혼란스러웠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오래 묻었던 희망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그가 다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동현이가 저에게 손을 내밀던 어린 시절이 겹쳐 보였거든요. 그렇게 기억 속 잔상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내쉬고 그를 바라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내일 시간이 좀 되겠나? 그 말 속에는 확인하고 싶은 것들, 묻고 싶은 것들, 그리고 미뤄둔 20년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놀란 눈으로 저를 보았고 잠시 머뭇거린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제 안에서 커다란 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는 뒤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이제 우리는 서로를 마주해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제가 무엇을 잃어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되찾을 수 있을지, 모든 답은 이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과연 이 밤이 끝나고 내일 저는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까요? 회장님, 내일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오래 묵힌 결심을 꺼내듯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 자네가 태어난 곳에 갑니다. 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이미 두 사람 사이를 흐르고 있었죠. 차 안은 조용했지만 그 정적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무게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며
숨조차 조심스러워지는 순간들이 이어졌어요. 차가 산길로 접어들자 저는 심장이 점점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곳은 모든 비극의 시작이자 또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를 자리였으니까요. 전조등이 비추는 낯익은 나무들, 그 위로 얇게 쌓인 낙엽, 그리고 굽이진 길마다 새겨진 아픔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조수석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그가 부드럽게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은 이미 얼어붙은 듯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제 표정을 보고 한참 망설인 뒤에야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곳이 그날 사고가 난 자리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창밖만 똑바로 바라보았죠. 그리고 제발 그가 기억하지 못하기를 바랐습니다. 이곳에서 넘어지고 떨어지고 울던 아이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직 제가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차가 멈추자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치며 들어왔고 그 순간 오래 묻어놨던 감정들이 터질 듯 흔들렸습니다. 여긴 그날 내가 떨어진 자리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그는 멍하니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갑자기 그는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가끔 여기가 이유 없이 아픕니다. 저는 그 말에 숨을 멈췄습니다. 그는 흉터를 바라보며 잠시 입술을 떨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이 근처에만 오면 마음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기억은 잃었지만 몸이 먼저 반응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를 잃었지만 아픔은 그대로 새겨져 있었던 거겠죠. 저는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장면은 무엇인가?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흐르는 물소리요. 누군가 날 당기던 느낌. 그리고 그는 갑자기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급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뭐가 더 있나? 그는 저를 바라보며 아주 조심스럽게 이어 말했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제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다리를 지탱하기 위해 나무 기둥을 잡았습니다. 눈앞이 젖어 보였고 입술은 떨렸고 가슴은 천둥처럼 쿵쿵 울렸습니다.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제 손을 붙잡던 순간이 그 기억 속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그 목소리가 나였다. 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가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내 이름을 부른다. 동현아, 매일같이. 바람소리가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린 속도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안에는 오랜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깨달았죠. 지금 이 아이도 혼란스럽고 무섭다는 것을요. 저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은 떨렸지만 뒤돌아갈 수 없는 진실을 향해 뻗은 손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든 나는 널 다시 잃고 싶지 않다. 그의 눈가에 물기가 고였습니다. 말없이 아주 천천히 제 손을 바라보더니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긴장과 거리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하나만 남았다는 걸요. 내일 마지막 확인을 해보자.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20년 동안 멈춰있던 제 시간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마지막 퍼즐은 어떤 진실을 드러내게 될까요? 아침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몸은 깨어 있었지만 마음은 밤새 잠들지 못한 듯 흔들렸습니다. 오늘이면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끝까지 떨리고 있었죠. 회장님, 오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안쪽은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었어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어디에 발을 디뎌야 할지도 모르겠는 감정이었습니다. 가봅시다. 오늘 마지막 확인을 해야 하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스스로를 다독이듯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할 용기가 필요했죠. 우리는 조용한 골목길을 따라 작은 보육시설로 향했습니다. 관리자는 오래된 기록 상자를 꺼내며 신중한 손길로 낡은 서류들을 넘겼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고요 속이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정민호 씨의 최초 구조 당시 기록입니다. 관리자는 조용히 종이 뭉치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손가락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넘기지도 못했습니다. 종이 한 장 한 장이 제 심장에 박히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 장의 사진이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물이 잔뜩 묻은 채 흐릿하게 번져 있었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이건 동현이가 입던 옷이다.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지만 가슴은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옆엔 구조된 아이의 특징이 적혀 있었어요. 왼팔 안쪽 길게 그어진 흉터 있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어제 그 아이가 팔을 내밀던 장면이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더는 숨을 삼킬 수 없었습니다. 민호야, 너 이때 몇 살이라고 했지? 제가 묻자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10살이요. 그 한마디가 제 무너진 심장을 다시 쪼개는 듯 울렸습니다. 정확히 동현이가 사라지던 그 나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속 아이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구조된 날은 동현이가 실종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거짓말처럼 이어지는 시간과 기록에 제 입술이 마르고 눈이 젖어갔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오랜 세월 혼자 견뎌온 어린아이의 슬픔이 남아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기억 못해도 괜찮다. 내 잘못이 아니다. 저는 그 말을 하는 순간 스스로에게도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제 자신을 탓하며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관리자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마지막 확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춘 채 고개를 들었고 그는 작은 상자를 하나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구조 당시 아이가 손에 쥐고 있던 물건입니다. 상자 뚜껑을 열자 작고 낡은 금색 장신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대로 울음을 삼켰습니다. 이건 내가 준 거다. 동현이 6살 생일에 직접 사준 거다. 제 손이 상자 위에서 크게 떨렸습니다. 그는 제 반응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걸 왜 제가 갖고 있었을까요? 그 말 속에는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두 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마지막 조각이다. 그 순간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둘 사이에 흐르던 침묵은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오직 잃어버린 시간을 향한 그리움뿐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은 동현이가 울 때마다 흘리던 그 눈빛과 같았죠. 동현아, 드디어 저는 그 이름을 두려움 없이 불렀습니다.
그 아이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곧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맞습니까? 저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먼저 대답을 대신했죠. 세상 어디에도 닿지 못했던 20년의 슬픔이 그 순간 모조리 터져 나왔습니다. 그 아이 역시 제 손을 잡으며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날 우리는 20년 만에 서로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만큼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채워가야 한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둘의 인생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 그리고 서로를 다시 찾은 두 사람으로서 비록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현아, 이제 집에 가자. 그 말은 새로운 시작을 여는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우리는 함께 걸어나갔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 생각하시나요? 두 사람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과 감동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